30살 직장인 실수령액 19만엔, 물가 상승 힘든 생활. 일본 뉴스. 국민들은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허덕이지만 일본식 의원 내각 제하의 중요한 의원들은 연간 4천만엔에 달하는 돈을 챙깁니다. 여기에 신칸센 그린차를 포함한 JR 무료 이용과 월 4번 왕복분의 항공권 무료 등 각종 특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배부른 정치인들은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연금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할 때 프랑스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키며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때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시다 수상이 고령자의 정의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70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일손 부족과 연금 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속셈인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순응하는 일본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는 저임금, 고물가, 초엔저에 따른 생활고입니다. 연공서열제의 특성상 낮은 임금에서 시작하는 젊은 층의 생활고는 더욱 극심합니다. 젊은 층의 생활이 힘든 것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1일 더 골드 온라인이라는 매체에 실린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은 바라지 않는다. 실수령액 19만엔 30살 직장인 물가 상승하의 힘든 생활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후생노동성 2022년 국민생활 기초조사 개황에 의하면 전세대 평균소득은 545만 7천엔이지만 중앙값은 423만엔이며 실제로는 많은 가정이 평균소득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은 낮은 급여 수준과 생활비급 등에 더해 경제적 불안이 젊은 층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30살이 된 지 얼마 안 된 다나카 시의 매월 실수령액은 19만엔,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수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30살인데 실수령이 20만엔에 못 미치다니 라고 한탄하는 다나카시 같은 회사원은 적지 않습니다. 다나카시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은 25만엔, 그러나 사회보험료나 소득세, 시민세 등이 공제되면 실수령액은 19만엔 정도가 됩니다. 19만엔으로 집세, 광열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내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최근 세제 개정으로 소득세율이 올라 사회보험료도 인상된 것이 다나카시의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은 바라지 않는다고 그는 절실하게 말합니다. 특히 실수령액이 적은 가운데 세부담은 생활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용품과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것도 다나카시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급여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실수령액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다나카시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다나카시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입니다. 그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가정을 가질 자신이 없습니다. 기업 측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다나카시가 일하는 기업에서는 급여 개정 기회는 1년에 한 번 있지만 상승률은 미미합니다. 인사부문에 대한 호소도 효과가 없고 승진 전망도 희박한 상황입니다. 다나카시는 커리어업을 위해 자격취득이나 스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회사원들이 노동환경과 급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는 노동환경 개선과 급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원들이 적은 실수령액으로 생활에 시달리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2022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개황에 따르면 1세대당 평균소득은 545만 7천엔, 세대지구 연령 계급별로 보면 30세에서 39세의 평균소득은 377만 5천엔입니다. 또 분포도를 보면 200만에서 300만원 미만 14.7
6%, 100만에서 200만원 미만 13%, 300만에서 400만원 미만 12.7%로 소득 300만원 미만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중앙값은 423만원, 평균소득 금액 이하 비율은 61.6%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80% 미만 정도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생활이 힘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또 생활의식에 대해 51.3% 세대가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에는 급여의 적정한 재검토나 세부담의 경감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 노동환경 개선 및 커리어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이 안심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셀러리맨들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은 바라지 않는다고 간곡히 부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늙은 남자이지만 연금이 적어 생활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좋아해주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것만으로 행복하다. 가끔 휴일에는 자고 쉬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한 잔에 100엔짜리 추하이가 무엇보다 기다려진다. 마누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치다. 노인들만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현상은 아직 나은 상태라는 것이다. 앞으로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고령자의 수는 늘어나니까 사회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지옥이다. 가족도 갖지 못하고 희망도 없고 취미나 즐거움에 들이는 돈도 없이 그저 노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만 계속 일하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확실히 적은 급여 상승률을 생각하면 전직을 생각해야 할 레벨이라고 생각된다. 영세 기업에 다니는 것 같은데 회사가 문을 닫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본 너무 불쌍해요. 결혼도 아이도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네요. 가난해서 아이를 낳아도 버려질지도 몰라 불쌍하고 월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역시 역피라미드형의 폐해가 나왔네요. 고령자가 너무 많은 것이 원인이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2배나 되는 고령자를 젊은이가 지탱하게 되어 사회보험료도 배를 내게 되기 때문에 점점 비참한 세상이 됩니다. 일본도 앞으로 20년이면 파탄나겠지. 이상입니다.